안녕하세요. 착한 브라질 이야기의 손영수입니다. 오늘은 제 얼굴을 내놓지 않고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브라질 지도를 보며 재미있는 브라질 역사를 배우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브라질이 이렇게 남미에서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이런 넓은 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브라질 한인들 대다수가 살고 있는 상파울루는 이곳에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파울루는 지금 브라질에서 한 90% 이상의 한인들이 몰려 살고 있습니다. 이 넓은 땅에서 다른 나라와 달리 이곳에 전부 몰려 사시고요. 일부는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리아 대사관이 있는 곳이고요. 그 외에 벨로리존치, 깜피나스, 꾸리치바 등 일부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데 대부분은 그래도 아직도 상파울루에 사시죠. 또 이 상파울루는 브라질 역사상 한 번도 브라질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거대한 도시가 됐는데요. 이 도시는 왜 이렇게 커졌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옛날 당시 브라질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밑에 여기 산토스라는 곳이 있죠. 이곳 브라질에 사시는 분은 이제 이 산토스 해변을 자주 가시는데 이 상파울루 시내에서 이곳까지 한 60km 정도 됩니다.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면 1시간 내에 이제 도착할 수 있는 곳이고요. 또 이곳에 과루자라고 하는 곳에는 또 해변이 또 유명합니다. 산토스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섬입니다. 이게 섬인데 옛날에 1500년도에 이제 초에 브라질 대륙이 발견되고 수년간 이제 사람이 안 살다가 1530년대부터 이쪽 성비센치라는 지역에 최초로 마을을 형성해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 당시 왜 이곳에 정착하게 됐냐면요.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북쪽에서 사람들이 쭉 내려오다 리우데자네이루에도 사람이 안 살았고요. 뭐 1960년까지 이제 브라질 수도였던 곳이고요. 이렇게 산토스라는 곳에 이렇게 내려와서 이곳에 자리를 잡은 이유는 나중에 이 산토스와 성비센치 이 정착에 대해 설명해 보겠지만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만입니다. 만이라고 하는 곳은 양쪽에 이렇게 내륙으로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연결돼서 좀 밖에서는 이제 태풍이나 뭐 남미에는 태풍이나 이제 이런 특히 브라질은 뭐 이렇게 해일이나 또는 이런 지진도 없지만 하여튼에 이런 천연적으로 안전한 지역이 있고요. 또 이런 곳에서는 예전에는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 이곳인데 이렇게 높은 앞에 나와 있는 요 높은 지대에 이렇게 포를 설치하도 전망대를 설치해 놓으면은 누가 들어오는지 아는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은 산토스 성비센치라는 곳에 처음으로 정착하고 이제 산토스라는 곳에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것이 센트로 지역.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다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고요. 지금 보이시는 요 지역은 바로 산토스 항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모든 물자가 이쪽으로 들어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오시는 사람도 이 산토스 항구에 내려서 이제 상파울루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산토스가 남미 최대 항구 도시고요. 이곳을 통해서 모든 물자가 들어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가지고 오는 모든 물자가 다른 주에서 내려서 특히 뭐 리우데자네이루나 또 저 밑에 있는 뭐 이렇게 파라나과 꾸리치바 쪽 아니면은 조금 더 밑에 가면은 포르토알레그리 등 여러 군데 항구 도시가 있었지만은 규모 면에서 산토스가 가장 컸고요. 지금도 크고요. 그러니까 이동 물량이 굉장히 많고요. 이 천혜적으로 이 산토스 해안이 이렇게 항구가 크다 보니까 웬만해서 들어오는 모든 물자가 이 산토스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들어와서 어디로 가느냐? 상파울루 같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즘에 1200만 명, 1300만 명의 인구가 살고요. 그 인근의 도시에는 오사스코, 송베르나도, 캠포, 마우아, 이타과 등 이쪽에 있는 모든 도시들 인구를 합치면 한 2천만 명의 인구가 사는 대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큰 대도시였는데요. 예전엔 60년대만 해도 이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큰 도시의 면모를 갖춰 있지만은 산토스에서 오는 모든 물자가 일단은 상파울루로 몰리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산토스에서 상파울루까지 거리는 60km 지점이고요.
높이는 해발 한 750m에서 8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속도로로 이렇게 달리지만 예전에는 그게 아니라 산토스에서 이제 당나귀에 물건을 싣고 이렇게 산맥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일로 올라가느냐? 뭐 다른 데도 큰 도시도 없지만은 상파울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지도에 보시는 것과 같이 동쪽이나 서쪽이나 북쪽이나 모든 지역들이 다 만나는 요충지대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게 보시는 것과 같이 이것이 상파울루 내륙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륙 지방인데 이곳에서는 모든 물자가 생산돼서 수출하기 위해서는 산토스 항구로 나가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이 주요 도로, 예전에 다니던 길이었는데 지금 고속도로가 됐죠. 또 이 안에 또 찌에떼라고 하는 강줄기가 흐릅니다. 그 강줄기를 따라서 모든 물자가 오고 가고 하는데요. 산토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자는 일단은 상파울루로 올라와서 이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상파울루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 벨로리존치라고 하는 미나제라스 지역에서는 이제 광산물이 많이 생산되고요. 또 이쪽 지역 어디냐? 깜포 그란데 이쪽에는 바로 또 이제 이제 뭐 목축업이 많이 발달됐고요. 꾸리치바를 위주로 이 남쪽 지방에서도 면목 등 여러 가지 이제 상품이 생산돼서 상파울루를 통해 모이게 됩니다. 보시는 것 같이 고속도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오는 길도 있고요. 저쪽에서 오는 이제 먼데렌치 아냥게라도 있고요. 미나스제라스 쪽에서 오는 페농지아스 고속도로도 있고요. 카스텔로 브랑코 헤지스 비텐골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도로가 상파울루를 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상파울루에서 물자를 산토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자나 아니면은 지방에서 오는 물건을 모두 모아 집결시켜 이곳의 도매상에서 물건을 실어서 산토스 항구를 통해서 수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가 급격히 늘었죠. 특히 이제 1960년대에 이제 산업화가 급격하게 이제 시작되며 성베나르도라고 하는 이쪽에서 성카이타노, 지아데마, 또 이곳에 산토 안드레라고 지역이 있는데요. 이 모든 지역을 합쳐서 이쪽이 ABC 앞자를 이제 따서요. ABC 지역이라고 하는데 공업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상파울루가 이제 90년대 초만 해도 브라질을 대표하는 최고의 이제 공업 도시였는데 이제 다른 주에서 또 이제 도시에서 이제 그 혜택을 많이 주면서 이 공업이 빠져나가고 지금 상파울루는 이제 서비스업으로 이제 많이 전환되고 있는 그런 대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보시는 것과 같이 상파울루에는 그러니까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그 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막혀서 별로 눈에 안 보이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찌에떼 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피니에루스라고 하는 강줄기가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내려가는데 우리 한국의 뭐 한강과 서울의 한강과 비교해서는 이제 규모가 뭐 조그마죠.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이 물줄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았고 더군다나 이 물줄기 강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고속도로가 이렇게 큰 도로가 연결돼서 이 상파울루로 이렇게 순환 도로가 생겼고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르지는 윈치트레이지 마요라고 해서 이렇게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도 1200만 명, 1300만 명의 이제 인구가 살고 매일 뭐 2000만 명의 인구가 숨 쉬는 곳이고 지금 상파울루에만 한 750만 대의 차량, 버스, 트럭, 오토바이 모두 이렇게 돌아다닐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아셔야 될 게 상파울루는 이렇게 모든 물자가 이동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런 유통업이 많이 발달했고 그러다 보니 또 다른 곳에서도 가지고 오는 물자를 생산하는 이제 공업지대도 이제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내수가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곳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상파울루에 가서 뭘 사든지 만들든지 해야 팔린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한인도 이 상파울루에서 여기 보시는 곳이 바로 오뚜기 슈퍼가 보이네요. 봉이지로라고 하는 곳이 바로 한인촌이라고 해서 많은 한인이 이제 사는 곳이었고 지금은 좀 많이 떠나셨지만 왜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많이 퍼져 사시고 또 이곳에는 아직도 각종 이제 옷가게, 의류업이 굉장히 발달된 곳입니다. 지금 현재 상파울루의 모습은 이런 것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는 건 괄호 올려서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이 상파울루 역사나 지역의 이름이나 또 이런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